듣기만 해도 통찰력이 키워지는 통키 뉴스와 희망을 주는 사람들의 히사모 뉴스는 라니맘닷컴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3월 들어서 라니맘닷컴에서 제품을 주문하신 분들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렛츠고! Excuse me. Excuse me. Next time asking Turkey. Excuse me. Thank you. 미국 주식시장에서 놀자 미주놀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영상 어저께 장 분석 영상 후반부에서도 보여드렸는데요. 제가 직접 여기 얼바인 옆에 터스튼이라는 곳에 마이크로세나라고 하는 일명 베스트바이 같은 분위기, 한국의 테크노마트 같은 분위기의 컴퓨터 가전제품, 이제 컴퓨터 용품이 훨씬 많죠. 파는 곳에 직접 다녀온 영상인데요.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것은 엔비디아의 모든 CPU와 제품들은 지금 솔드아웃이고 당분간 입고 예정이 없다라고 하는 사인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경기 부양책 체크 통과 여부 때문일까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 특별히 미국 현지에서의 소비 지출 내수 시장이 살아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항상 선침해라 그러죠. 한 발 앞서서 시장을 예측하고 들어가는 것 참 필요하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뉴스의 첫 번째 소식은 테슬라 소식입니다. 악재네요. 캘리포니아 공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아시죠? 캘리포니아의 프리몬트 공장에서 11일 어저께 화재가 발생했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지만 재산피해는 많이 있겠죠. 아마존에서 성소수자, 그러니까는 성소수자 아시죠? 성소수자를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책을 판매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미국 현지에서는요, 뭐 스타벅스를 비롯해서 웬만한 음식점을 가면 남녀 화장실의 구분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성소수자들의 인권 당연히 존중받아야 되겠지만 참으로 저는 저희 자식 세대가 살아갈 시대가 참 걱정이 됩니다. 첫째 아들이 이번에 운전면허 시험을 보잖아요. 차를 사줬는데 그 안에 자꾸만 핑크 인형을 자꾸 달아놓더라고요. 여러분 핑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차량 호출 배달 플랫폼 그랩이라고 있습니다. 그랩이 스펙과 함께 합병을 통한 상장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11일 보도했습니다. 저널은 이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그랩이 알터미터 캐피탈 매니지먼트와 보유한 스펙 중 하나와 합병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수주 안에 합병 결정이 나올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여러분 스펙주들과 하는 합병, 스펙주들을 통한 이 IPO 상장 종목들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아시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우리 미즈노래 지난 영상들을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쿠팡이 어제 성공적으로 미국 증시에 런칭한 이후에 경쟁업체인 마켓컬리입니다. 마켓컬리도 연내 증시 상장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 12일 마켓컬리 운영사 컬리에 따르면 김슬아 대표거든요. 최근 팀장급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내 상장 추진 계획을 공유했고요. 마켓컬리 관계자는 미국 증시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하면서 한국과 미국 시장 모두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와 관련해 김 대표가 인터뷰에서 연내 상장을 위한 계획을 금융인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마켓컬리가 쿠팡처럼 올해 미국 증시 상장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마켓컬리는 8억 8천만 달러, 약 하나 1조 원 가치를 지닌 업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 마켓컬리 잘 모르시는 분들에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 2015년에 문을 연 기업이고요. 국내의 새벽 배송 서비스의 선구자입니다. 일명 샛별 배송이라고 불리우는 새벽 배송과 다른 곳에서는 판매하지 않는 독점 프리미엄 상품으로 젊은 주부들 사이에 입소문을 탄 마켓컬리. 새벽이 오니까 빠른 속도로 사업을 확장하며 신선 제품 분야에서 국내 주요 유통업체 중 하나로 부상을 했습니다. 2015년 29억 원 수준이었던 연매출은 2019년 4,289억 원으로 불어났고요. 그러나 적자도 매년 늘어나 2019년에 순손실이 975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회원수는 이달 현재 700만 명을 넘어섰고요. 지난달 문을 연 김포 물류센터를 포함 총 4개의 물류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 대표는 월스트리트 저널 인터뷰에서 마켓컬리가 선별해 제공하는 제품들을 모두 직접 맛보고 있다면서 사업을 다른 제품 영역으로 확장하기보다는 계속 식품 분야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소개를 했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마켓컬리 내부 자료를 인용해 마켓컬리 이용자의 재이용률이 무려 60%로 업계 평균치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오픈마켓의 평균 한 번 사는 사람이 다시 사는 이용이요. 30%가 안 됩니다. 29% 합니다. 훨씬 높은 거죠. 또 세계에서 5번째로 큰 한국의 온라인 쇼핑 시장은 올해 규모가 1,160억 달러로 작년보다 11%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한국 온라인 시장의 강점으로 자체 물류 시스템을 통한 안정적인 배송 등을 꼽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니 쿠팡이 왜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인기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요. 지금 미국 현지도 그렇고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이커머스 시장의 성장세와 이 마켓을 보여주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뭐 상대적으로 일본은 거의 지금 황무지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의심이 많아서 그런가 사실 안 사는데 그런 영향이 사실 쿠팡의 성공적인 상장을 이끌었고요. 이 마켓컬리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 많이 알 텐데 문득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정말 생각의 전환, 창조적인 생각의 발상이 참 중요하구나. 제가 요즘 미국 주식시장의 이 프리마켓 죄송합니다. 프리마켓 종목의 움직임을 보면서 장 시작과 함께 매도하는 일종의 데이 트레이딩 전략 등의 잠시만 좀 끊고 하겠습니다. 또는 이 애프터마켓과 프리마켓은 일반 장과는 또 다른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모의 투자를 통해서 제가 지금 새로운 이 매매법들을 익혀나가고 있는데 굉장히 승률이 좋습니다. 장중에서 제가 하고 있는 것보다도 승률이 더 높은 모습. 제가 장중에 데이 트레이딩이 80%의 승률을 갖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90%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문득 우리 한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고 있는 이 LA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를 중심으로 이 마켓컬리와 같은 이러한 그 업체가 생겨나면 저는 이용할 충분한 생각이 있습니다. 새벽이면 뭐 트래픽도 안 걸리면서 그쵸? 아침에 신선한 식재료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굉장히 메리트 있지 않을까요? 조금만 우리가 더 생각을 발상의 전환을 이루면 저는 얼마든지 지금도 성공의 길이 지천에 널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얼마 전에 여기 얼바인에 그 BBQ 세 번째 점이 오픈을 했는데 대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H마트도 지금 2곳이 더 오픈 중에 있거든요. 속도가 정말 미국의 기업은 따라가지 못할 정도로 빛의 속도로 준비하는 걸 보면서 역시 한국인의 이 속도전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 무기다. 근데 주식은 그렇게 빨리 사고 파는 거 아니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에서도
이세돌과의 바둑 대결로 유명해진 일명 인공지능 알파고의 개발 회사 딥마인드가 경쟁사인 페이스북 AI 연구소의 핵심 인력 등을 영입했다고 미국의 경제 매체 CNBC가 11일 보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 AI 인공지능으로 주식 거래하는 그런 곳도 있는 거 아시죠? 굉장히 인공지능은 일단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잖아요. 정말 주식 투자해서 돈 벌기도 점점 어려워지는 모양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민헨을 애플이 독일에 향후 3년간 10억 유로를 투자해 무선 통신용 반도체 자체 개발을 확대합니다. 유럽 내 최대 규모인 민헨 연구개발센터에 투자를 확대해서 2022년에는 3만 제곱미터 규모의 보금자리를 짓고 수백 명을 추가로 채용해 민헨을 유럽 내 반도체 설계의 90점으로 삼는다는 계획입니다. 애플이 이제는 그동안의 안전빵 전략에서 벗어나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데 전기차 시장을 빼앗긴 이유 때문일까요? 일단 애플의 모습 보기 좋습니다. 이어서 계속 미국 내 현지 소식 라디오 코리아의 모닝뉴스 헤드라인 중심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주 일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토요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계 바늘을 1시간 더 돌리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밤 10시를 11시로 맞춰 놓으면 되는데 이제 한국과의 시차는 16시간으로 1시간 줄어들게 되거든요. 늦잠 1시간 주무시는 분들 조금 아쉽겠어요. 그쵸? 1시간 못 자서. 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대국민 연설을 통해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소규모 모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모든 성인의 백신 접종 예약이 가능하고 5월 말까지 1차 접종을 모두 마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이르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추가 경제 재개방에 본격 돌입하는데요. 실내 식사 서비스와 영화관이 25%까지 수용이 허용되고 쇼핑몰과 소매 업체 실내 영업도 50%까지 확대가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캘리포니아주의 백신 접종 가능 대상이 440만 명의 장애인과 기저질환자까지로 확대가 되고요. 이에 따라 보건부는 접종자 확인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예정보다 하루 빠른 어제 이 서명을 마침으로써 국민의 85%인 2억 8천만 명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400씩 입금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시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늦었던 중소업체와 개인 사업체의 PPP 신청 기일이 6월 말까지 연장이 되고 식당들은 손실분을 무상 그랜트로 보전받는 등 연방 차원의 보충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와우, 대박이네요. 식당들이 그동안 손해봤던 거를 무상 그랜트로 보전받는 데입니다. 역시 미국 대단합니다. 지난해 미국 16개 대도시에서 아시안 대상 증오 범죄가 149%나 대폭 늘어난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연설에서 아시안을 노린 악랄한 증오 범죄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유튜브 한 영상을 보니까 워싱턴 DC 시애틀에서 아동 성범죄자들만을 따로 모은 섬이 있더라고요. 섬. 보통 교도소보다 한 운영 비용이 한 5배 정도 더 든다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재소자들도 만족하고 주민들도 만족하더라고요. 미국에서 이 인종차별의 범죄를 저지르는 이들을 저 섬에다 가뒀으면 좋겠습니다. 섬에다가 죽을 때까지. 캘리포니아주 보험국이 코로나 사태 이후 교통량이 줄어들고 사고 위험도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도 보험료를 과다 청구한 상위 10개의 자동차 보험사를 상대로 환불 명령을 내렸습니다. 참 나쁜 보험사들. 좀 이름 좀 대폭 공개해서 조금 이참에 좀 저 보험사들 망했으면 좋겠는데 좀 안 되나요? 부모 없이 나홀로 국경을 넘어 미립국하는 중남미 출신의 아동과 청소년이 급격하게 늘어난 3,700명으로 집계되면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또 트럼프 끝나고 바이든 됐다고 저렇게 막 넘어오면 안 되죠. 한국 소식입니다. 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국 사의를 표명했고요. 문재인 대통령은 사의를 수용하면서 시한부 유임을 결정을 했습니다. 일단 벌려놓은 일들이 좀 있어서 마무리하라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 마지막 이 LH 사건 때문에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고요.
레임덕 현상이 가속화되는 분위기인데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관영 매체를 통해 한국이 미국, 호주, 일본, 인도 안보업체인 쿼드에 가세할 경우 신뢰가 손상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한국은 다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옛날 광해군이 생각이 나네요. 광해군. 참 청나라 명나라. 도대체 대한민국을 언제까지나 이 강대국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지, 지금은 중국과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국력 키웁시다. 좀 이스라엘처럼 작지만 강한 나라로 대한민국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뭉쳐야 됩니다. 이 썩어 빠진 이 당파 싸움의 후예들. 아무튼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욕해서. 좀 똘똘 뭉칩시다. 좀 큰 그림 보면서 왜 그렇게 답답해. 가라앉혀야겠죠. 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다음 달인 4월 전반에 미국을 방문합니다. 참 빠르죠, 일본은. 올 1월 취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대면 회담하는 첫 외국 정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본의 총리들은 지문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 정상회의를 앞두고 화웨이 일부 공급업체들을 상대로 신규 제한 조치를 가하면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반화웨이 정책을 유지하며 대중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요 영상 좀 더 저희가 자료 좀 더 모아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 새로운 모습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요거.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힘내시고요. 이제는 뭐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경제든 어찌됐든 또 1,400불 경기부양책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화이팅 하면서 다음 주부터는 LA시도 이제 실내 식당 영업이 가능해졌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참을 계기로 정말 인생의 반등이 다시금 시작되기를 미주놀과 희사문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은 저희를 향한 따뜻한 사랑입니다.